대구에서 우리 인터넷 정치연구회가 열린다고 해서 우리 또 예전에 또 참석했던 그 여러분들을 또 뵙고 또 정답게 이야기도 나눌 겸 해서 참 발표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 가지고, 또 비대면을 하니까 저는 워낙 또 이런 것도 좋아해 가지고 또 새로운 또 기분으로 또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한 지금 제 말씀을 잘 들리고 있죠, 지금요? 예.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지금 공유를 제가 하는 것이죠. 예. 제가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일단 공유를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공유가 되었나요? 네. 자, 앞서 우리 그 정치학 사이드에서 사실 어떤 이론적인 그 이슈들을 크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이론적인 이슈에서 좀 방법론적인 좀 이슈들을 좀 터치하면서 이런 방법론적인 이슈에서 최근에 하는 엠피리카 연구 하나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이제 10분이니까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우리가 2010년도를 전후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계를 보다 더 일찍 사실은 그 대중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거는 사실은 2011년도 사이언스에서 특별호를 만들면서 나오게 되었는데, 학계에서는 사실 그전에는 이제 저와 같은 연구자들이 빅데이터라는 단어보다는 데이터 중심적이다, 혹은 E-사이언스다, 버추얼 사이언스다, 사이버 사이언스다, 혹은 E-소셜 사이언스다 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이제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이제는 이제 학계까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럴 때 이런 커다란 그 빅데이터라는 방법론적인 그 패러다임의 어떤 시프트가 왔는데, 이것을 그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떤 위협으로서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회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물리학이라든가 혹은 통계학이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를 이런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규명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나 그 10년 동안의 초창기의 위기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요. 오히려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컴퓨테이셔널한 기법들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래밍 능력들을 배양을 해서 오히려 이공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이공계 쪽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과학 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사실은 방법론적인 위기 상황인 거죠,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자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러니까 먼저 제기는 했지만은 여러 가지의 기술적 능력이 딸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을 배워서 우리가 그쪽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그쪽한테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규명해야 될 이슈가 무엇이고 방법론적으로 논의돼야 될 이슈가 무엇인지를 제시를 못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몇몇 학자들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영국에서는 나오는 논문 중에서는 빅데이터에다가 빅데이터가 계량적인 연구니까 우리는 질적 연구를 좀 더 강조하자, 그래서 스몰 데이터 측면에서 강조해서 빅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 이런 용어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스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두 개를 보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사회과학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우리가 한 1000개 아니면 좀 10,000개 정도니까 그 정도 선에서도 우리가 좀 더 방법적인 혁신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케이스 연구들을 조금 하면서 방법론의 어떤 진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연구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학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프레이밍 회의라고 하는 것이 되게 크게 이제 연구의 어떤 방법론으로 하고 있는데, 이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떠한 이슈를, 어떠한 현상들을 재현시키는 것이고, 혹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틀인데요. 상당히 질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그럼 이 질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그러면 또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되게 그러니까 중요했던 그 뉴스,
뉴스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등장했던 그런 SNS 가운데에서도 가장 현재 핫한 유튜브, 그다음에 유튜브의 채널들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죠 가장 핫한 이슈였던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그 뉴스 채널들, SBS에서 운영하는 비디오 머그라고 하는 채널인데요. 북한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은 비디오 머그가 북한에 관계된 뉴스들을 상당히 소프트하게 다루면서 큰 이슈가 되었고 청와대 청원 사이트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제가 이제 슬라이드 앞부분에다 이렇게 넣었고요. 그러면 그 프레이밍을 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의 뉴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죠. 인포라고 하는 것은 정보고 테인먼트라는 것은 오락이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프레이밍을 하는데 그런 되게 딱딱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소프트하게 하는 그런 그 정보를 하지 엔터테인먼트만 제공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 사용하는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내러티브 스타일들을 상당히 질적인 코딩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질적인 코딩들을 우리가 소위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에서 그 대량의 데이터, 온 대량의 데이터는 말씀 곧 모집단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 수집했을 때 그것의 질적 분석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 잠깐 화면에서 보면 SBS 비디오 머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남북 관계의 문제들에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내러티브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이제 재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진부적인 틀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목적에서 이 연구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어떤 빅데이터적인 수집과 분석 기법하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분석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놓칠 수 있는 그런 맥락적인 부분들을 제시해 보자라는 것이죠. 연구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머그가 노스 코리아를 프레이밍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그 내러티브 스타일이라든가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러한 내러티브나 프레임 스타일에 따라서 대중들이 반응하는 것을 소위 빅데이터 기법이라고 하는 API 기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동으로 그렇죠 센티먼트 감성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픽 분석을 하고 혹은 네트워크 분석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서로 간에 매치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비디오 머그에서 북한과 관계되는 코멘트 23,000개 정도를 전수를 조사했죠.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모집단이다라고 이렇게도 사회과학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3,000개가 비디오 머그에 올라온 모든 북한 관련된 비디오의 그러니까 코멘트다. 거의 모든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도 이러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는 사람들 간에 사용하는 그런 분석 툴을 이제 사용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프레임과 내러티브 스타일은 수동으로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라든가 코어드 애널리시스라든가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들은 소프트웨어라든가 혹은 프로그래밍 스킬들을 통해 가지고 수집과 분석을 또 했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수차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 그림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사람들의 댓글을 했는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한눈에 딱 보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혼자 동떨어져 있는 노란색 점들이 또 많은데 중간중간에 아주 빨간색 점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빅마우스들이죠. 흔히 나타나는 티피컬한 그러니까 댓글의 네트워크의 구조예요. 근데 흔히 나타나는 댓글의 네트워크 구조보다 이 유튜브의 북한 쪽에서는 더 흥미로웠던 것은 이 허브들이 상당히 부지런하더라는 거죠. 부지런하다는 얘기는 대개 댓글과 대댓글과 또 대댓글을 계속하면서 논쟁을 잘 이어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은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요. 상당히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프래그멘티드, 분절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허브들을 통하면 2.95치 한 3단계만 거치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한 3단계만 거치면 다시 할 수도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대댓글에 더 많이 다는 사람들, 스프레딩 아웃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프레딩 아웃 하는 것이 내가 댓글에 받는 형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내향성보다 한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네트워크의 구조는 상당히 이중적인 구조였지만은 그 이중적인 구조라는 것에 넘어서서 이 빅마우스들이 오디너리한 사람들하고도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자기들까지도 계속 내용을 하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인포테인먼트라는 것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감성 분석을 보면 감성이 한 60% 정도가 뭐냐면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이 60%라는 부정적인 감성보다는 한 2배 정도 높았죠. 그래서 사실 이 비디오 머그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SBS의 모 채널보다 더 이제 사람들의 대중들의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람들 감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 있는 단어들을 이제 댓글에 나타나는 단어들 보면, 그러니까 김정은과 어떤 단어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는지, 그것은 이제 부정적으로는 욕도 등장하고, 긍정적으로는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하는 어떤 그 김정은의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얘기도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통일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보면 우리가 5가지의 프레임을 우리가 비교를 했는데, 그 5가지 프레임 중에서 2개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고요. 거의 나타나지 않아. 거의 나타나지 않아. 윤리적인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거의 나타나.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은 책임 소재. 다시 말해가지고 어떠한 그 이런 남북관계 이슈들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누가 있느냐, 혹은 인간적 관심을 가지는 거. 예컨대 허재가 평양냉면에서 먹었던 거라든가, 혹은 평양냉면 맛있게 먹는 법이라든가, 혹은 엔터테인먼트 오락적인 거. 허재공은 오락적인 거였는데 엔터테인먼트 오락적인 거였고요. 휴먼 인터에서는 좀 더 이제 김정은이라든가 이런,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백두산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그 자기 김여정한테 막 이렇게 유머하고 막 이런 것들, 휴먼 인터레스적인 이런 것들. 그래서 프레임을 분석을 하고, 또한 내러티브성이 얼마만큼 감성적으로 소구를 했는지, 그 다음에 colloquial language, 국어체적인 단어를 사용했는지, 유머를 했는지. 그래서 프레임은 5개, 내러티브 스타일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7개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질적인 방법들을 이제 적용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이 유스 프레임이 조회수라든가, 그 다음에 라이크 좋아요 수라든가 싫어요라든가 혹은 달려있는 댓글 수하고 어떻게 영향을 있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조회수라든가 좋아요라든가 그 다음에 싫어요라든가 코멘트 수는 빅데이터적인 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스 프레임과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그러한 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표에 관한 상관성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본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예컨대 액터니제이션, 다시 말해서 제도적인 이슈들을 개인화시키는 그런 내러티브 스타일, 유머라든가 콜로키얼 랭귀지라든가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은 뷰, 라이크, 디스라이크에 영향을 미쳤는데, 코멘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드라마티제이션과 스페큘레이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영향을 또 안 미친 거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질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한 지표들 혹은 측정 변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에 있는 것은 빅데이터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던 측정의 변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변인들 간의 효과들을 이제 저희들이 본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에 있는 것은 각각의 비디오들에 대한 측정의 변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의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디언스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을 이제 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큰 그림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그 유튜브를 통한 인터테인먼트한 드리브한 뉴스들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감성적인 어떤 반응들, 특히나 긍정적인 감성 등을 상당히 일으켰고,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주면 그 중에서 한 절반은 부정적인 감성이었고, 그러나 빅마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감성들을 또한 뭡니까 서로 간에 촉발시키고, 또한 댓글과 대댓글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한 각각의 비디오 채널들, 각각의 비디오 클립들의 경우에는 휴먼 인터레스트하고, 그 다음 엔터테인먼트하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그 프레임을 취하고 있었고요.
내러티브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있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것이 이제 빅데이터적인 지표들하고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이제 전통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연구들은 이런 북한 이슈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봤고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수집해서 또한 프레임을 또한 적용을 하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적인 계량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질적인 것을 어떻게 결합을 해서 어떤 사회과학적으로서 빅데이터를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